안녕하세요, 한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메르세데스 벤츠 EQS SUV입니다. EQS SUV는 차명처럼 EQS의 SUV 버전이고요. EQ 브랜드에서 나온 전기차 중에서는 가장 큰 사이즈죠. 그러니까 내연기관으로 치면은 GLS와 비슷한 포지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EQS SUV는 EQS와 함께 EBA2 플랫폼을 공유를 하고요. 반면에 EQS와는 달리 생산은 미국에서 합니다. 국내 출시 라인업은 크게 450과 580 두 가지가 있고요. 각각 런칭 에디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7인승도 옵션으로 고를 수가 있죠.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EQS 580 SUV 런칭 에디션이고요. 7인승 모델입니다. 가격은 1억 8,330만 원이고요. 참고로 580은 듀얼 모터고 배터리 용량은 EQS와 거의 같습니다. 한 번 충전으로 가능한 주행거리는 447km고요. 외장 디자인은 EQS와 많이 흡사합니다. SUV 버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단과 비슷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 EQS보다는 얼굴이 좀 더 잘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용 플랫폼의 전기차 세단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세단보다 약간 좀 비율이 달라서 생소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이 SUV 버전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SUV와 좀 더 흡사합니다. 앞쪽의 디테일은 여러 가지 선들이 많이 섞인 모습인데 AMG 라인이 적용이 돼서 일반 모델보다는 좀 더 스포티해 보입니다. 그리고 막혀있긴 하지만 통상적인 그릴의 위치는 굉장히 넓은 편이고요. 저기에 적용된 디자인은 조명이라든가 실내 디자인 일부와도 좀 통합니다. 헤드램프는 디지털 라이트가 적용이 되는데 뭔가 EQS보다는 꺼져 있을 때 그 디자인이 조금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헤드램프 사이를 잇는 LED 같은 경우에는 저게 야간에 보면은 좀 더 멋집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EQS SUV는 풀사이즈에 해당이 되는데 저게 얼핏 보면은 차가 좀 작아 보여요. 그러니까 차가 좀 작아 보이는 디자인인데 실제로는 굉장히 크죠. EQS와 차체 사이즈를 비교해 보면은 전장은 조금 짧지만 전폭과 전고는 더 크고요. 휠베이스는 동일합니다. 반면에 GLS와 비교하면은 전체적으로 조금씩 작습니다. 근데 전용 플랫폼의 전기차가 그렇듯이 휠베이스는 EQS SUV가 더 길고요. 그래서 보통 이 사이즈는 통상적인 SUV의 비율에 가까운데 이 차는 풀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크로스오버 같은 그런 실루엣이에요. 앞쪽의 오버행도 꽤 짧게 설정을 했고요. 참고로 EQS나 S클래스처럼 도어로 수납되는 플러시 타입의 핸들은 저기에도 조명이 굉장히 밝게 들어갔고요. 다른 벤츠와는 달리 야간에 바닥을 비추는 조명도 두 가지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큰 벤츠 로고가 바닥을 비추고 그 다음에 차문을 열면은 그릴의 디자인과 비슷한 조명이 바닥을 비춥니다. 심지어는 이게 약간 좀 반짝거리기까지 해요. 후면 디자인 역시도 기존 EQ 브랜드의 차들과 비슷한 디자인이고요. 기존의 벤츠 내연기관의 SUV와는 달리 차명 레터링이 좀 밑에 붙었죠.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 SUV들은 테일램프 좀 위쪽에 붙었는데 이 차는 아래쪽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는 것처럼 테일램프도 좌우로 쭉 이어진 디자인이고요. 이 차는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머플러 장식이 있네요. 타이어는 쿠퍼 타이어의 크로스 레인지, 사이즈는 275에 45R 22입니다. 기본 타이어 사이즈는 21인치고요. 이 차에는 22인치가 적용됩니다. EQS SUV는 4.5도, 리어의 스티어링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10도는 옵션이죠. 그리고 벤츠 시승차의 이 쿠퍼 타이어는 좀 생소하네요. EQS SUV의 실내는 EQS와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내 디자인이나 편의 장비 또는 내연재까지 EQS와 거의 같지 않나 싶습니다. EQS처럼 이 차도 실내의 무드 조명이 가장 큰 특징인데, 그러니까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 차에 타서 시동을 켜면은 이 무드 조명이 워낙 화려해서 거기다가 사운드까지 있기 때문에 진짜 뭔가 미래의 차를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실내는 내장 색상에 따라서 느낌이 조금씩 다른데 그 발표회 때 봤던 이 밝은 색보다는 이게 지금 약간 좀 푸르딩딩한, 그러니까 대시보드라든가 센터 콘솔 박스 또는 도어 트림까지 약간 좀 푸른색을 띠는 내장재가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뭔가 느낌은 좀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그 베이지색이 좀 화사해서 더 보기가 좋은 것 같고요. 이 푸르딩딩한 이 색상은 약간 그 예전 구형 S600과 좀 비슷한 그런 느낌입니다.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의 디자인도 EQS와 거의 같은데, 그러니까 얇은 송풍구 라인이 도어 트림까지 쭉 이어져 있는, 그러니까 저게 실내를 좀 감싸고 있는 랩 어라운드 스타일의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실제보다는 차가 좀 더 좁게 느낄 수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좀 더 아늑한 기분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차가 580의 런치 에디션인 걸 생각을 하면은 이 필러와 천장에 직물이 적용된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죠. 580에는 동마저서까지 모니터가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계기판까지 포함해서 총 56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죠. 그래서 다른 차들 대비하면은 이게 액정의 크기가 또는 개수 자체가 많기 때문에 뭔가 좀 더 화려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모니터의 사이즈나 안쪽의 편의 장비도 EQS와 거의 같고요. 이 모니터가 메리평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위치 자체가 좀 높은 편이고, 결정적으로 이게 사이즈가 좀 크다 보니까 시트를 가장 낮추면은 모니터를 바라보는 시선이 밑으로 잘 안 내려가죠. 지금 이 홈 화면이고요. 그러니까 이 홈 화면에 주로 자주 가는 메뉴 10개를 끊어놨습니다. EQ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전기차와 관련된 그런 메뉴고요. 그러니까 기본 프로그램이라든가 총 3가지가 있고, 그리고 풀랩도 여기서 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행 가능 거리와 연비,
트리 컴퓨터죠.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에서는 차의 기능을 여기서 말 그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크게 보조장치와 차량 라이트 시스템 정보 5개의 탭이 있고요. 이 보조장치는 이제 ADS죠. 그러니까 주행 같은 경우에는 ACC와 스티어링 어시스트 이거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충돌의 피는 브레이크와 차선 이탈 사각지대 어시스트 기능을 활성화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톱니바퀴를 누르면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또 메뉴가 나오고요. 그리고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사운드 익스피리언스가 나오는데, 이 사운드 익스피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설정을 하면은 이게 저 EQS보다 하나가 더 많아요. EQS 같은 경우에는 실버 웨이브와 비비드 플럭스 2개만 있었거든요. 근데 EQS SUV는 로어링 펄스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됐네요. 그리고 GPS 기반 리프팅이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설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저장된 위치에서 자동으로 이게 차고가 높아지는 거죠. 다이내믹 셀렉트로 들어가면은 그 인디비주얼 모드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주행 모드와 서스펜션, 스티어링, ESP, 사운드 크게 5가지를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향을 조합을 할 수가 있죠. 라이트에서는 이제 크게 디지털 라이트가 있고, 이거는 이제 외부 조명이고요. 실내 조명, 앰비언트 라이트가 무드 조명이죠. 이 무드 조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내에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보통 벤츠가 무드 조명의 그 색상 또는 화려함이 장점인데, 이 차도 그래요. 그러니까 대시보드 상단, 그러니까 이 송풍구 라인을 따라서 쭉 도어 트림까지 굉장히 좀 진하게 들어갔고요. 도어 트림 또는 그 아래쪽까지 무드 조명이 좀 촘촘하게 들어갔습니다. 무드 조명은 크게 단색과 멀티 컬러 2가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멀티 컬러를 선택을 하면은 보통 무드 조명은 이제 한 가지 색상이 이제 쭉 유지가 되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멀티 컬러 적용 시 이 색상이 부분적으로 또 변해요. 그래서 다른 차들보다 뭔가 무드 조명이 좀 더 현란한 그런 느낌을 받죠. 그리고 밝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구역 연동이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이제 구역별로 이 밝기를 좀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 같은 경우에는 조작 알림과 추가 경고 신호, 멀티 컬러 작동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에너자이징 컴포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기능을 보면은 이게 S클래스와 거의 같죠. 이게 리프레시와 따뜻함, 바이텔러티, 조이, 웰빙,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리프레시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시트에는 마사지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마사지 기능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여러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하반신이라든가 또는 등 릴렉싱, 온열 기능도 따로 있고요. 웨이브 마사지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마사지 기능도 이 차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시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도어 트림에 물리 버튼으로 조절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굉장히 세밀하게 자기가 원하는 만큼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정보로 들어가면은 여기 말 그대로 에너지 플로우를 볼 수가 있고, 차량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밟는 정도를 이렇게 퍼센티지로 보여주죠. 특징 중에 하나는 오프로드 모드인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여기 타이어 온도와 타이어 압력까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참고로 여기에 표시되는 이 정보도 이렇게 바꿔서 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지금 타이어 공기압은 조금 많이 들어갔네요.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이것도 EQS와 기능이나 화질은 거의 같습니다. 참고로 기본 화면이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탑뷰고요. 이 아이콘을 누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앵글을 바꿔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오토고요. 그리고 후진 기어를 넣으면 표시되는 화면은 이렇게 크게 2분할인데,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있잖아요. 이 테두리가 그러니까 근처에 물체가 이제 접근한다 또는 충돌이 감지가 되면은 이게 또 그 움직여요, 그래픽이. 모니터 하단에는 공조장치용 아이콘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물리 버튼 없이 모니터로 다 통합이 되면은 이 공조장치를 조작을 할 때 약간 좀 편의성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 차는 이 모니터 하단 쪽에 항상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센터 플로어는 다른 차에 비하면 이게 위치가 좀 높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플로팅 타입이어서 이 하단에도 추가로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 커버를 열면은 여기에는 컵홀더 2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거 무선 충전 패드고요. 그리고 이 컵홀더의 경우에는 이것도 저 EQS랑 마찬가지죠. 이렇게 완전히 탈착해서 떼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납 공간을 더 넓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뒤에는 주로 사용하는 버튼을 꺼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EQ를 누르면은 이렇게 아까 그 EQ 화면 있잖아요. 창이 뜨고요. 그리고 차 그림을 누르면은 이렇게 차와 관련된 메뉴 창이 뜹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레벨 높이기라든가 이런 거를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센터 콘솔 박스는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는 방식이고요. 차 크기를 감안을 하면은 이게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이게 또 의외로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입구는 작지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500cc 넣고도 이렇게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여기 안쪽에도 US 단자 2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운전대는 차 크기 대비해서 조금 작게 느껴지는데, 이게 다른 차와 조금 다른 게
뭔가 동그랗긴 한데 이게 위아래로 약간 좀 더 긴 그런 느낌이고, 스포크를 비롯해서 차에는 EQS처럼 하이그로시가 좀 많이 쓰인 편입니다. 그리고 스포크에 있는 버튼의 인터페이스는 EQS와 동일하고요. 풀 디지털 계기판도 EQS와 동일합니다. 이 디지털 계기판이 약간 좀 어두운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요 가운데 부분에서는 이렇게 트릭 컴퓨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보를 표시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요 계기판에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 스포크에 있는 홈 버튼 누르면은 이런 창이 뜨잖아요. 여기서 스포츠 또는 디센트 이렇게 계기판 디자인을 바꿀 수가 있고요. 또는 이 전체를 이렇게 내비게이션으로 띄울 수도 있습니다. 오프로드를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말 그대로 오프로드 관련된 창이 뜨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EQS나 S클래스에는 없는 거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은 여기에 HUD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설정과 또는 에코 표시창 또는 이게 증강현실 선택 또는 스포츠로 바꾸면은 그 HUD의 디자인도 바뀝니다. HUD는 이게 지금 스포츠 화면이고요. 스포츠 화면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원 같은 게 있잖아요. 저게 밟는 만큼 저게 더 그래픽이 또 움직여요. 증강현실을 선택을 하면은 말 그대로 요즘에 유행하는 AR HUD인데, 이게 Q4와 동일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Q4 같은 경우에는 AR HUD의 그래픽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차 역시도 그거와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으로 길 안내를 실행을 할 때 화살표 표시가 점점 커지면서 또는 막 공중에서 좌우로 날아다니기 때문에 이게 그래픽이 굉장히 좀 현란하죠. 참고로 여기 에코 표시창을 또 따로 띄울 수가 있고요.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게 가장 높여도 뭔가 약간 좀 낮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시트의 크기는 덩치 큰 남자가 앉아도 충분한 수준이고요. 이 차가 런치 에디션이어서 시트에는 나파 가죽이 적용이 됩니다. 확실히 나파 가죽에서 옷에 닿는 느낌이 꽤 부드럽고 좋네요. 그리고 EQS처럼 시트의 쿠션은 좀 단단한 편이고요. 소화기는 이 시트 앞쪽에 달려 있는데 이게 약간 좀 발에 걸리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화기를 꼭 여기에 달았어야 됐나라는 생각도 있고요. 이 차는 도어 트림의 디자인에도 꽤 신경을 쓴 모습이에요. 일단 소재 자체가 좋기도 하지만 뭔가 색상도 되게 여러 가지가 들어갔고, 결정적으로 런치 에디션 같은 경우는 저게 약간 골드색 그 라인이 들어가서 좀 더 화려해 보입니다. 이 도어 포켓의 용량도 꽤 큰 편이고요. 이 차는 2열의 거주성에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일단 2열 도어가 굉장히 넓게 열리고요. 그리고 2열의 무릎 공간도 가장 뒤로 슬라이딩 시켰을 경우에 무릎과 시트 사이에 주먹이 2개 반 정도가 들어가고요. 이 차가 또 키가 커서 헤드룸도 넉넉하죠. 2열 시트는 전동으로 슬라이딩과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차급을 생각을 하면은 2열 시트의 좌판이 조금 짧은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저 등받이 각도도 조절은 되지만 그 조절폭이 크지가 않고 가장 뒤로 뉘어도 조금 서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1열에 비해서 2열 시트의 쿠션은 조금 더 단단하고요. 이 차는 시트 포지션이 조금 높은 편인데, 그래서 1열 시트 아래쪽의 공간도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신발이 볼이 좀 두꺼운 편인데 아래 넣으면은 이렇게 공간에 그 상하 여유가 있죠. 그리고 이 바닥도 거의 평평하게 처리를 해서 실제로 그 좌우에 느끼는 그 공간감은 꽤 좋은 편이에요. 2열 승객을 위한 송풍구는 조금 작은 편이고요. 여기에 공조장치 액정이 별도로 있고, 그 아래쪽에는 HDMI와 USB 단자 2개씩이 마련이 됩니다. 참고로 2열 승객용 송풍구는 이 B필러에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EQS만큼은 아니지만 이 차도 2열에 무드 조명이 꽤 넓게 들어간 편이에요. 근데 통풍은 없고요. 이게 열선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2열 유리가 이중접합인데 뭔가 1열과 거의 비슷한 정도로 두껍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 차의 가격을 생각을 하면은 2열에 이게 블라인드가 없는 거는 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450 런칭 에디션과 580에는 2열에 11.6인치 모니터가 각각 적용이 됩니다. 이 안에 있는 그 메뉴는 1열과 거의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운전을 제외한 그런 메뉴는 여기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EQ로 들어가면은 여기는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EV 화면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게 소켓을 열 수가 있군요.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여기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페이지 넘기면은 앱과 그리고 컴포트. 이제 컴포트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그 시트라든가 앰비언트 라이트, 에너자이즈 컴포트를 여기서 직접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군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운전석이 아니니까 안 되고, 라이트, 시스템 정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이 시트 열의 공조장치 또는 공기질 상태, 이런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암레스트에는 7인치 액정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S580에서 본 것과 동일한 사이즈고 또 안쪽에 있는 메뉴도 거의 같죠. 참고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탈착이 전부 다 이게 전동이에요. 다시 꽂는 것도 전동이고, 2열 승객을 위한 컵홀더는 여기 앞쪽에 있는데 이게 S클래스처럼 이게 한 번 누르면은 이만큼 나오고요. 한 번 더 눌러야지 이게 전체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2열 컵홀더에 있는 것 치고는 그 플라스틱의 소재가 꽤 좋고요. 3열로 들어갈 때는 이 어깨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원터치로 슬라이딩이 됩니다. 그러니까 2열 시트만 밀리는 게 아니라 저 1열 시트까지 같이 밀리죠. 이 정도의 공간이 나오고요. EQS SUV의 3열은 플러스 2의 개념에 가깝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 시트가 앞쪽으로 슬라이딩은 조금 시킨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는 제가 앉으면은 무릎이 공간이 뭐 거의 없죠. 그리고 3열 시트답게 이게 2열보다 당연히 크기가 작은 편이고요. 반면에 3열 시트 치고는 2열보다 그 쿠션이 더 단단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보통 3열은 좀 높게 배치를 하는데 이 차가 헤드룸 확보를 위해서 3열을 좀 낮게 배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3열 승객을 위해서는 양쪽에 컵홀더 1개와 USB 단자 2개가 있습니다. 트렁크 용량은 645리터, 2열 시트를 접으면 2100리터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3열 시트 접었을 때의 트렁크 용량은 세단과 별로 차이가 없는데, 시트를 모두 접었을 때 용량에서 좀 차이가 크죠. 바닥에 커버를 들어 올리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수납 공간이 있고요.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원터치로 전동으로 폴딩이 됩니다. 이렇게 모든 시트를 접으면 굉장히 큰 공간이 생기고요. 2열 시트까지 전동으로 접히는 게 이제 고급스럽긴 한데, 뭔가 그 움직임이 느려서 차라리 수동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시동을 거는 거는 내연기관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지 시동이 걸리고요. 시동이 걸렸을 때 이 세레머니라든가, 그러니까 헤드램프 또는 무드 조명, 그리고 이 소리까지 EQS와 거의 같습니다. 이 소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정을 해서 이게 소리가 나는 거고, 이거를 이렇게 끌 수도 있죠. 전에 EQS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차는 무드 조명도 되게 화려하고 특히 이런 미래적인 소리까지 나기 때문에 야간에 차에 타면은 정말 그 미래의 차를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이 사운드 익스피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실버에이드, 비비드 플럭스, 로링 플러스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제가 EQS 때는 그냥 끄는 게 낫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차는 키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소리 때문에. 왜냐면은 이게 정차 시에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주행할 때 그때는 그 소리가 그 EQS 450보다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정차 시 정수성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보통 전기차가 급에 상관없이 정차 시 소음은 대략 비슷한데 이 차는 그 전기차 중에서도 가장 조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전장포 소리만 아주 강하게 있고 그 외의 소리는 전혀 안 들리죠. 그리고 히터를 키면은 이 차는 1단의 그 송풍 양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히터를 일단 틀어도 그렇게 소리가 큰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동을 껐다 키면은 기본 세팅은 일반 회생제동, 그러니까 중간 단계,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C입니다. 그 전에 시승했던 EQS 450은 뒷바퀴 굴림, 그러니까 싱글 모터고 이 차는 듀얼 모터입니다. 최고 출력은 400kW니까 대략 한 540마력 정도가 되겠네요. 보통 독일차에 에어 서스펜션 있는 차를 타면은 저속에서 좀 되게 둥실 거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차도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차가 좀 단단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저속에서만 조금 둥실거리지 그 이상의 속도가 되면은 좀 단단하죠. 특히 EQS와 비교하면은 이 차가 좀 더 단단합니다. 보통 전기차가 배터리 때문에 내연기관보다 무겁잖아요. 그래서 서스펜션을 단단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도 무게가 2.9톤이에요. 공차 용량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거운데 미국의 풀사이즈 픽업 뭐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그런 무게 때문에 차를 좀 더 단단하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EQS 450 탈 때는 그 사운드 익스피리언스가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그냥 주행 중에 그러니까 조용하니까 그냥 끄는 게 낫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는 580이어서 그런지 앞선 두 개보다 그 새로 생긴 거 있잖아요. 로어링 펄스. 그게 주행 중에 이게 듣기가 좋네요. 그러니까 정차 시에는 오히려 실버 웨이브 그게 더 나은데 주행 중에는 그 로어링 펄스가 더 나아요. 왜냐하면은 저속에서 이렇게 살짝 가속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소리가 왜 꼭 저 고성능 차들의 그 배기음 있잖아요. 뭐 하는 그거와 조금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와 비슷한, 그러니까 이 차가 450이 아니고 580이어서 아마 이 소리를 이렇게 세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주행 중에 듣기가 좀 괜찮습니다. 같은 EQS고 사이즈도 비슷해서 주행 느낌은 뭐 거의 비슷한데, 이게 아무래도 SUV다 보니까 이게 운전 감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차들보다 이 차가 좀 되게 무겁잖아요. 뭔가 무거운 게 운전을 안 하고 그냥 시트에만 앉아도 아, 이 차가 좀 되게 무겁다 라는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차 시에 그 운전대를 돌려도 이게 운전대가 좀 되게 묵직한 편이고, 그리고 천천히 움직여도 이 차가 되게 빠른데 좀 묵직하게 그렇게 움직입니다. 전반적인 방음은 꽤 좋은 편인데 EQS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로 이렇게 쭉 가속을 할 때는 고주파음이 좀 들리잖아요. 그 소리도 굉장히 좀 작게 들리는 편이고, 그리고 90 정도의 속도로 이렇게 콘크리트를 정속 주행을 해도 타이어 소리가 좀 잔잔하게 들어옵니다. 보통 이렇게 전체적으로 방음이 좋은 차가 고속으로 주행할 때 앞쪽에서 들리는 풍절음이 조금 더 잘 들리는데 이 차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차가 출력이 높고 무게도 높아서 그런지 회생 제동에 따른 그 느낌도 약간 EQS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EQS 같은 경우에는 회생 제동 안함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타력 주행 모드잖아요. 그래서 가속 페달을 밟다가 발 떼면은 이렇게 쭉 미끄러져 가는데, 이 차도 회생제동 안함에서는 이렇게 쭉 미끄러져 가는 타력 주행이 강조되어 있긴 한데 EQS보다는 조금 덜 미끄러져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일반적인 그 내연기관, 그러니까 기존의 차들과 가장 좀 비슷하게 운전하고 싶다 그럴 때는 그냥 이 회생제동 안함으로 하시는 게 가장 적당한 것 같고요. 일반 회생제동 1단계로 올리면은 이게, 그러니까 요즘에 전기차들 보면은 이 타력주행 모드가 강조된 차가 이제 대부분인데, 이 차에 좀 더 적응이 돼서 그런지 뭔가 일반 회생제동 하면은 이게 그 감속량이 조금 더 많게 느낄 수가 있고요. 뭐 이거저거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다 그럴 때는 이쪽 패들 시프트를 더 눌러서, 그러니까 오토 모드죠, 회생제동 사용을 하시면은 자동으로 회생제동 레벨이 조절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앞에 차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가속 페달 밟다가 발 떼면은 그냥 회생제동 안함 그 모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차가 있다 또는 차가 가까워진다 그럴 때는, 그러니까 차 간 거리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되게 가깝다 그럴 때는 강력 회생제동 모드가 되는 거죠. 전반적인 시야는 꽤 좋은 편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 시트 포지션이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마운트 자체가 조금 높게 되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앞쪽에 시야가 꽤 잘 보이고, 그러니까 이 차가 미국 차지만, 미국산 차지만 독일 브랜드의 차기 때문에 이쪽 측면에 또 평면은 아니고요. 이 차가 서스펜션이 단단하긴 해도 차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이렇게 내리막으로 회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차가 이렇게 많이 기울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생각보다 또 속도가 높게 나와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무거운 차를 이렇게 이 정도 속도로 회전하겠다 라고 하면은 서스펜션을 이게 얼마나 좀 보강을 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고, 다른 말로 하면은 아, 이렇게 무거운 차를 이렇게 지탱하는 에어 서스펜션은 이게 내구성이 괜찮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죠. 덩치가 크고 굉장히 무거운 차치고는 이렇게 오르막에서 회전할 때 성능이라든가 또는 안정성 또는 속도가 꽤 좋은 편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차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이게 운전대로 전해지는 그 차의 무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는 면은 있죠. 그리고 이 차가 무거워도 최고 출력이 오용력이 넘으니까 상당히 빠릅니다. 가속력이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20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약 한 16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으로 치면은 뭐 거의 슈퍼카급의 그런 성능이죠. 근데 보통 전기차는 뒤로 갈수록 가속력이 처지는데 이 차는 출력이 높다 보니까 뒤로 가도 뭐 출력이 처지는 또는 그러니까 가속력이 처지는 게 굉장히 적고, 물론 이제 대부분의 전기차들처럼 이게 최고 속도는 210에서 제한이 되는데 이게 출력으로 보면은 훨씬 더 잘 나갈 것 같은데, 이제 차가 무겁고 보통 이제 큰 사이즈 SUV들은 미국에 보통 210에서 제한이 되거든요. 이 차도 그런 것 같아요. 오프로드에서 화면을 보면은 이쪽에 앞뒤 토크 배분, 그러니까 앞뒤 모터 작동이 나오는데 지금 C 모드에서 이렇게 마일드하게 가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앞쪽의 모터를 돌립니다. 뒤는 안 돌리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밟으면은 이렇게 앞뒤 모터가 동시에 작동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가속을 할 때는 그러니까 앞에 모터, 이게 그 속도에 따라 좀 달라요. 그러니까 90 정도의 속도에서
이게 천천히 마일드하게 가속을 하면은 앞에 모터가 돌고 조금 더 가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뒤에 모터가 같이 돌고 더 가속하면은 주로 그 뒤에 모터가 조금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서스펜션 이게 작동하는 그래픽도 나오는데 이것도 이게 운전할 때 보는 좀 이렇게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드라이브 모드는 C와 에코, 스포츠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에코 모드의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의 차들처럼 되게 둔하죠. 근데 이 에코 모드는 유난히 좀 둔하게 세팅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에코 모드에서 이렇게 쭉 밟잖아요. 그러면은 이만큼 밟아야지 제출력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에코 모드에서 가속 페달 한 요만큼 밟을 때까지 뭔가 좀 반응이 둔한데 이 차는 더 이만큼 밟아야지 제출력이 나오게 그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로 바꾸면은 당연히 이 반응이 굉장히 빨라지는데 뭔가 이 소리도 좀 더 웅장해지는 것 같죠. 반면에 댐핑 차이가 아주 또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차가 기본적으로 좀 댐핑이 단단하다 보니까 스포츠로 바꿔도 그러니까 댐핑이 단단해지다기보다는 그 상하 바운싱의 그 거리 자체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컴포트 모드에서는 좀 굴곡 있는 도로 달릴 때 쿵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이 정도 움직인다 그럴 때 스포츠 모드에서는 그거보다는 그 상하 움직임이 이제 훨씬 줄어들죠. 되게 무거운 SUV지만 이 스포츠 모드에서 회전할 때는 기존의 내연기관과 비슷하게 세팅을 했군요. 그러니까 내리막에서 이 스포츠로 돌잖아요. 그러면은 가속 페달 더 이렇게 전개할 때 안쪽으로 이렇게 감깁니다. 이렇게 큰 차는 회전 반경이 큰 게 좀 부담인데 그래서 리어휠 스티어링이 있으면은 좀 도움이 되죠. EQS SUV는 기본 4.5도가 기본 적용되고요. 이제 옵션으로 10도를 고를 수가 있죠. 사실 10도가 더 많이 돌아서 좋긴 한데 4.5도만 해도 이게 큰 편이거든요. 보통 이제 리어휠 스티어링 들어가면은 뭐 한 3도 내외 이러니까 그러니까 기본 4.5도면은 꽤 리어휠 스티어링이 조향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차는 차 덩치에 비해서 회전 반경이 짧은 편이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3차선 도로에서 보통 이제 이 사이즈면은 리어휠 스티어링 없으면 저기 꽉 차게 돕니다. 또는 한 번에 못 돌 수도 있고. 근데 이만큼 남아요. 한 반 정도 남아요. 반 정도. 그래서 이렇게 좀 좁은 거에서 만약에 주정차 또는 유턴할 때는 유용한 장비라고 할 수가 있겠죠. 2열의 승차감은 전반적으로 무난하고요. 1열보다는 못하고요. 그러니까 2열의 승차감이 전반적으로 무난한 게 이게 장점은 아닌 게 이제 보통 이 사이즈 또는 이 가격대에 또 에어 서스펜션가 달리고 SUV라면은 이거보다 좀 더 좋은 승차감을 생각을 했는데 예상만큼은 좀 못하더라고요. 2열 승차감이. 이 차는 2열 시트가 1열보다 단단하고 하체 댐핑도 더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1열보다는 안락함이 조금 떨어지고 특히 이 차가 그냥 일반 그 간선도로 다닐 때 뭔가 그 2열에서는 그 좌우로 움직이는 그 댐핑 있잖아요. 그게 약간 뒤뚱거린다라는 느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2열의 승차감은 그냥 노멀하고요. 반면에 2열의 그 방음은 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1열과 2열의 방음 차이가 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간선도로에서 90 이상으로 달리면은 휠하우스 쪽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라든가 또는 풍절음 SUV니까 그게 보통 잘 들리는데 이 차는 그런 소리도 잘 안 들리더라고요. 2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링 펄스로 사운드 익스피리언스를 설정을 하면은 이게 달릴 때 그러니까 가속 페달 밟는 정도에 따라서 이게 소리가 웅 하고 커지니까 이거는 좀 되게 듣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 가상 사운드와는 조금 다릅니다. 뭔가 이게 580에만 적용된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차는 빠르게 뭐 회전한다 나쁘진 않지만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고속으로 크루징하는 그런 성격이 좀 더 어울린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렇게 방금처럼 고도차 떨어지는 곳 있잖아요. 거기서 탁 하고 뒤에 그 흔들림이 꽤 적어서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더 안정감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상 사운드를 키면은 이게 상대적으로 바람 소리도 또 같이 묻히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벤츠 또는 기존의 벤츠 전기차와 비교했을 때 좀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저 브레이크 감각이거든요. 이 차가 좀 무거워서 그런지 브레이크 페달 그 초기가 뭔가 그 담력이 좀 무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또는 정상적인 그 브레이크 성능이 나오려면 그거보다 조금 더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존의 뭐 벤츠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EQS와도 좀 다릅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차를 타도 딱히 뭐 브레이크가
좀 다르다 뭐 그런 느낌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 차는 초반에 밟았을 때 그 담력의 그 차이, 그러니까 반응의 차이가 거기서 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처음에 무심코 이렇게 운전을 하면은 이 차는 좀 브레이크가 초반에 밀리네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EQS SUV는 말 그대로 EQS의 SUV 버전이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SUV가 워낙 인기가 많고 특히 전기 SUV도 점점 늘어나는 상황인데 EQS보다 이 차는 더 경쟁 모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벤츠에서 내놓은 이 EQS SUV는 굉장히 고급 비싼 그런 전기 SUV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보면은 딱히 경쟁 모델이 없고요. 이 차만 놓고 보면은 장점이 일단 EQS와 비슷한 배터리 또는 편의 장비, 하지만 더 넓은 실내 공간, 그렇지만 더 가격은 더 저렴하고, 그게 이 차의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보통 비슷한 사이즈면은 SUV가 세단보다 가격이 더 높잖아요. 근데 이 차는 더 저렴하거나 또는 비슷하거나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생산지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은 EQS는 독일산이고 이 차는 미국산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그 인건비의 차이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또는 벤츠코리아가 이 차는 좀 이렇게 많이 팔고 싶어서 좀 공격적으로 가격을 책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EQS처럼 이 차도 가격 경쟁력이 꽤 좋은 편이고요. 사실 EQS도 그게 전기차의 S클래스인데 대략 사이즈가 비슷하잖아요. 사양도 비슷하고, 근데 배터리가 더 많이 들어감에도 가격은 비슷했으니까 그게 가격 경쟁력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EQS SUV는 그 세단보다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SUV니까 세단보다는 주행거리가 조금 짧죠. 그 EQS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름에 시승해서 지금은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좀 맛비교는 좀 그런데, 확실히 세단에 비하면은 주행거리가, 그러니까 실제 전비가 조금 작은 것 같기도 하고요. 반면에 확실히 최신 모델이어서 이런 편의 장비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AR HUD 같은 경우에는 저게 기존의 S클래스나 EQS보다 이게 더 좋고요. 제가 Q4 시승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AR 내비게이션 길 안내할 때 그 그래픽이 상당히 현란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 눈으로 보는 약간 좀 시각적인 그런 즐거움도 있어요. 그리고 차선 변경 보조 기능도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정속 주행을 하다가 깜빡이 원터치를 키면은 이렇게 차선 변경 중이라고 여기에 뜨고요. HUD도 약간 연두색으로 이 화살표가 또 굵게 뜹니다. 그래서 가격까지 포함해서 EQS SUV는 고급 전기 SUV로서 뭐 메리트가 꽤 있는 차종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보다 또는 급에 비해서 1, 2열의 승차감이 가격 대비해서 승차감이 아주 그렇게 안락한, 그러니까 적어도 하체가 좀 단단해서 승차감이 아주 이렇게 안락한 그런 편은 아닙니다. 2열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좀 더 떨어지고, 그리고 3열은 플러스 2의 개념이어서 없는 것보다 낫지만, 그러니까 좀 성인이 오래 앉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그리고 히터 같은 경우에는 동일 조건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26도 바람 방향 아래 1단 이렇게 이 정도로 했을 때 타이칸이나 Q4보다는 좀 덜 따뜻하네요. 아이오닉6랑은 대략 비슷하고. 예, 이로써 메르세데스 벤츠 EQS 580 SUV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